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세무조정 제13강 기부금 조정 명세서 해보겠습니다. 화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설정에서 720 이상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부금 기본 개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 명세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부금의 개념부터 볼게요. 기부금의 뜻이 뭐냐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사업과 관계없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액. 어렵죠? 그러니까 나랑 어떠한 특수관계 없는 사람한테 돈 주는 걸 기부라고 하죠.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약간 불쌍한 사람이 있다. 이런 분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냥 그분들한테 돈을 주는 행위를 기부라고 하죠. 그거를 뜻풀이를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사업과 그쵸? 나의 그러니까 생계와 관련 없이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그쵸? 무상으로 지출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한테 수입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부금이라고 하고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개념은 그렇고요.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귀속 시기와 현물 기부금이에요. 현물 기부금은 자주 나오진 않는데 혹 어렵게 나올 때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귀속 시기는 잘 나오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보다 기부금은 현금주의다. 접대비는 뭐예요? 접대비는 발생주의예요. 근데 기부금은 현금주의다. 무슨 얘기냐면 돈을 줬을 때, 즉 실제로 돈을 지출한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결제된 날, 그래서 어음이 날짜가 내가 어음을 발행했는데 어음 날짜가 21년 10월 10일이 만기다. 그러면은 2020년 입장에서는 이 어음이 만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 입장에서는 기부금이 아니다. 2021년에 돈이 나가면서 만기가 되기 때문에 2021년에 기부금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표는 잘 안 나오는데요. 혹시나 나올까봐 제가 좀 넣어봤어요. 기부금 같은 경우는 워낙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맨날 나오는 형식으로밖에 나오지 않아서 보통 나오면 어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수표를 넣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수표 같은 경우는 교부 1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이 날짜가 만족되지 않는 것들을 세무조정 우리가 송금불사님 유보를 시켜요. 왜 유보시켜요? 얘는 2021년에 송금이 될 거니까 2021년에 유보 나중에 송금 산입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보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현물 기부금은 이렇게 두 개인데요. 요게 현물 기부금인데요. 자,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법정 기부금과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대한 지정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특수 관계인에 대한 지정 기부금 그리고 비지정 기부금은 시과 장부가액 중에 큰 값으로 해요.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게 나올 때는 이게 나오는데 잘 나오진 않으니까. 아, 그러니까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그쵸? 비지정 기부금도 문제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대표이사 종친회라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비지정 기부금이나 내가 아는 사람한테 특수관계인한테 줬을 때는 시가로 하고 대신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기부했을 때는 장부가액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류 이제 볼게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법정 지정, 비지정, 우리사주 조합기부금인데 이거는 제가 조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전산세무회 1급에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안 나오냐면 이거 잠깐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사주 조합이 뭐냐면 우리 회사에 우리사주가 있으면 그 우리사주에 대한 조합이 있어요. 근데 자, A라는 법인이 있고요. B라는 법인의 조합이 있어요. 자, 아까 제가 기부금 뭐라 그랬죠?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들이라 그랬었어요. 그쵸? A법인과 B법인은 A법인 입장에서는 B조합이 완전 관계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이 뭐냐면 우리사주 조합이 내가 모르는 다른 법인에 있는 우리사주 조합한테 돈을 주는 거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이라 그래요. 근데 상식적으로 누가 주겠어요? 그쵸?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 우리사주 조합에 기부금을 주겠어요. 그쵸? 주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이런 것들을 과세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땐 기부금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법인이 B조합한테 줬을 때 접대비가 될 수도 있고 여타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기부 성격으로 해서 많이 주라는 뜻인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걸 나올 일이 없다. 전산세무 1급에서는. 왜냐면 이거는 아직 뭐 어떻게 과세하겠다라는 뭐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이 조금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튼 얘는 무시해라. 그게 핵심이었고요. 자, 다시 보면 자,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4가지 정도를 집어놨어요. 법정과 지정은요. 그래서 더 학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책이나 또는 뭐 인터넷 검색하시면 종류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 목적이신 분들은 요거 4개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재민 구호금품, 그리고 국방헌금이나 국군한테 주는 거, 장병한테 주는 거, 그리고 사립학교나 사람협력단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부 다 법정 기부금이 되겠고요. 자, 지정기부금 같은 경우는요,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문제 주어져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법인. 그래서 보통 요것들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 그래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정기부금이다. 종교단체, 위로법인, 뭐 정부 인허가 받은 단체, 그리고 학교 등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한 장학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지정기부금이고,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이것도 뭐 법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전산세무 1급에서는 그런 말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만 나와요.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나오니까 요거 4개, 위에 거 4개, 밑에 거 4개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비지정기부금을 읽어보시면 딱 티가 나요. 요거에 속하지 않는 것들인데 보통 대부분 향후에, 동창회, 종친회, 대표이사 향후에, 뭐 대표이사 동창회, 대표이사 종친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나올 때는 세무조정을 송금부산이 기타 사유 유출하시면 돼요. 원래는 뭐 상여로 해도 되긴 하는데 상여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 기부금은 아까 제가 요 앞에서 했던 거 빼고는 다 송금부산입 기타 사유 유출로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음이나 수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유보가 되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기타 사유 유출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금 조정 명세서 하기 전에 봐야 될 게 요거예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그래서 요거는 간략한 가압상염도 소득 계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캡처한 건데요. 보시면은 기부금 계산할 때는 뭐가 필요하면 요게 필요해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얼마, 그 다음에 입금산입 얼마, 송금산입 얼마 나와서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기부금 단기, 요거 단기거든요. 이거는 정기. 그래서 단기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뗀 것들은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 정기에 2월 된 송금산입의 금액은 별도로 기부금 명세서에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칸을 위해서 제가 요걸 표기를 한 거고요. 초과액도 마찬가지로 남는 칸이 있어요. 그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 계산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기부금은 이 항목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전산세무 1급에서는 이론 문제는 거의 나오진 않긴 하는데 기부금은 입금산입이나 송금산입 대상이 아니고 송금산입이 되긴 하지만 여기서 송금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세무 1급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전산세무 1급에서는요. 전산세무 1급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송금산입하거나 송금부산입 되는 게 없어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세무조정할 때 여기 소득금액, 소득조정금액 명세서만 작성하기 때문에 전산세무 1급에서는요.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조정 안 한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세요. 물론 나중에 기출문제가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풀이를 하다 보니까 전산세무 1급에서는 요거 2개는 세무조정이 없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부금은 조정 명세서 볼게요. 화면이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입력한 화면은 여기.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있고 그 밖에 기부금 있죠. 그래서 3번은 거의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나오면은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아직 요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뭐 데이터 같은 게 쌓인 게 없기 때문에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그 밖에 기부금을 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입력할 게 뭐냐면 요 밑에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린 그것들을 입력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결산서상, 당기순위, 그 다음에 입금산입금액, 송금산입금액.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음 있죠? 어음이나 수표.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었다? 비지정 기부금쯤에, 뭐, 종친회, 동창회 이런 거 있었죠. 그쵸? 요런 것들이 송금불산입이 돼서 송금불산입 금액이 뭐 100이 생기고 200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금액들을 이 송금산입 금액에 송금불산입 여기죠. 송금불산입 금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포맷이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쓰고 이거 송금불산입 항목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송금불산입 항목이 있어서 얘네들이 여기다 입력해라.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율로 가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기를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해당 연도 송금 추인액 차기 2월 되는 거 있고요. 항도 초과액 중에서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기준을 잡냐면 보세요. 제가 이거 기출 문제 풀이할 때는 설명을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은 문제 자체는 무조건 여기다가 정기 한도 초과액을 넣게끔 나오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자, 법정기부금 같은 경우는 어디 있냐면 여기 2월 잔액 중 송금산입액 있으면은 여기다가 행단용도 송금 추인액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정기부금도 있어요. 이렇게 송금산입 한도의 계산 중에 2월 잔액 중 송금산입액 있으면은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초과하면은 그냥 여기다 차기 2월에 두시면 되고.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 있는 금액이 자동으로 해당 연도 송금 추인액이 되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헷갈리시면 그냥 일단 입력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시 한번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이래요. 자, 여기 문제 지문이 있으면 일단 여기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송금 부산입되는 거 여기에 추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하고 플러스 세무조정 따로 당연히 해야겠죠. 그쵸? 송금 불산입 되는 거니까 세무조정 하시고 그 다음에 2월 잔액이 있으면은 여기에 넣거나 아니면 넘기거나 이게 항상 포맷이라서 기부금 조정명세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되게 복잡해요. 계산하는 방식도 복잡하고 근데 전산세무에서는 그냥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법정기부금 같은 경우는 한도가 50%고요. 지정기부금은 10%예요. 10%고 뭐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은 뭐 20%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거든요.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입력만 하고 요것만 잘 넘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무조정 눌러서 금액 자동으로 뜨면 그것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한번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1회가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에요. 기부금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고 그 뒤에 87회에서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회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 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전년도 2019년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1,000만 원이 있다. 그 다음에 2번 기부금 시춘 내역 이게 중요하죠. 자, 기부처는 기재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 하시면 되겠고 천재 지변으로 이재민에 대한 구금품 이거보다 법인의 법정기부금이다. 그쵸? 그래서 얘는 법정기부금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뒤에 봤더니 가로 안에 봤더니 어음으로 발행하여 기부한 금액이 500만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만기가 2021년 1월 21일이래요. 그러니까 2020년인데 지금 2020년인데 잠시만요. 여기 내 연도를 좀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가 2020년. 자, 요 다음 것도 얘도 2020년이거든요. 이렇게 표시해놓을까? 자, 그래서 2020년인데 2021년에 어음이 만기가 도래하니까 얘는 대상이 아니다. 그쵸? 그래서 왜냐하면은 현금주의다. 그래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제외를 해야 되고 플러스 중요한 게 보다 얘는 송금불산입. 왜냐면은 2021년에 송금산입 될 거니까 2021년에 송금이니까 올해는 송금불산입 유보시켜주고 내년에는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하시면 돼요. 자, 5월 26일 대표자의 종친회 기부금 얘 뭐라 그랬었죠? 얘는 기타 기부금, 그래서 비지정 기부금, 저 용어를 다시 좀 더 정확하게 써볼게요. 비지정 기부금. 그냥 기타라고 기억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자, 송금부서립인데 상여나 기타 사유 유출인데 기타 사유 유출로 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18일 지정기부금 단체라고 자동으로 나왔네요. 그쵸? 네, 봤더니 아동복지시설이니까 얘는 지정기부금이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송금분산입 되는 거 얘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얘도 돼요? 얘도 송금분산입이죠. 그쵸? 그래서 요거 두 개 500이랑 700을 더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시키면 된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500과 70을 문제에 주어진 거에 송금분산입을 골라내서 여기다가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된다. 4번 법인세 과세표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갑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외의 세액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갑사업연도 소득금액까지만 입력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요. 자, 어떻게 하냐면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가보겠습니다. 입력을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로 자 법정기부금 4월 15일 빠르게 입력해볼게요. 400이죠. 그 다음에 그 밖에 기부금 5월 26일 대표자 종친회 기부금 70만원.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10월 8일 아동복지시설 기부금 250만원. 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거 당기순이익 넣어야 되죠. 2억 1200 입금산입 금액이 요거 두 개 더해서 1020만원, 송금산입이 150만원.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자동으로 나누는데 보니까 지정기부금 한도 초기에 1000만원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없네요. 그쵸? 왜 없냐면 요거 입력을 해야 돼요. 요 밑에. 그래서 요거 1000만원 있죠? 요것도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2월 연도를 먼저 입력을 하면 2019년.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법인세법 제24조 사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그죠?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이니까 누르시고 송금분산입액이 얼마였냐면은 자, 기존에 넘어온 게 1000만원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나와요. 2월 잔액쯤 송금분산입액이 자동으로 뜨죠. 요거 보고 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네. 입력해서 있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다 다 완성을 가볼까요? 자, 조정 등을 누르셔서 직접 입력 처음에 할 게보다 자, 비정기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으로 뜨는데 지정기부금은 안 떠요. 그래서 요거 500만원. 지정기부금이 아니라 그쵸? 어음으로 한 거 여기 안 뜨기 때문에 여기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넣으시면 돼요. 저는 어음 기부금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500만원이 안 됐죠? 이거 송금분산입보다 유보. 그 다음에 대표자 종친회 기부금이 얼마냐면 70만원. 얘도 유보, no. 얘는 뭐였죠? 기타 사회 유출이에요. 그래서 상이호와 기타 사유 유출인데 정확한 건 기타 사유 유출이다. 그래서 항상 기타 사유 유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세무조정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되죠? 요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조정계산서 들어가셔서 자, 뭐다? 2억 1200. 그 다음에 여기 얼마였죠? 1020만원. 그 다음에 송금산익이 150 넣으시고 아까 뭐였죠? 한도 초과에 송금산입 됐죠? 1000만원.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보면은 요거 자동으로 다 한도 초과액이 산입되게끔 보통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헷갈리시면은 그냥 산입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여기서 요거 넣고 밑에 든 다음에 요거나 요거 뜨는 거 보고 금액이 맞으면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하는 건 요건데 보통 문제가 자동으로 쓰게끔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셔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87이 조금 까다로운 거 보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금 명세서와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건 2019년이네. 잠시만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금 명세서와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볼까요? 기부금 지출 내역 보겠습니다. 5월 1일 1000만원인데 이재명 구호금품이래요. 이재명 구호금품 뭐죠? 네, 법인세래네.
법정 기부금이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을 하는 거는 요거 어음 기부금 2020년 2월 3일이니까요. 얘는 송금 불산입 200만 원 한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요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불우유토기 성금 사회복지법인은 뭐였죠? 지정이고요. 사립대학교 얘는 뭐다? 법정이다. 그쵸?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얘 200만 일로 끌고 와서 단기순손익 2억이고 입금산입 200만원 더해서 1200이 되겠죠? 송금산입도 1200이 되는 거고요. 요 3번이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 2번부터 빨리 볼게요. 얘는 지정기부금, 얘는 법정기부금, 그래서 얘는 1200만원 되겠고요. 자, 세무상 미공지 2월 결승금과 2월 기부금이 있는데요. 2월 결승금과 2월 기부금의 2월 기한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 2월 기부금 같은 경우부터 보면은 2월 기부금은 2012년까지는 5년까지 인정해주고요. 2013년부터는 10년을 인정해줘요. 지금 2012년 거는 5년까지 인정해주니까 2017년까지 인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2019년이니까 요거 2월 기부금 중에 200만원은 인정이 안 돼요. 안 되고, 그래, 이 2월 기부금은 아까 우리가 법정이 있었었고 지정이 있었었는데 얘는 지정기부금이라고 표시가 돼 있네요. 이따가 지정기부금에서 한도 초과액 산입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결손금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2월이 되죠. 그래서 2월 결손금 같은 경우는 입력하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입력을 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다시 들어가면요. 입력부터 해보겠습니다. 법정 기부금 5월 1일 이재민 구호금품 얼마냐면 1000만원에서 200만원 제외하니까 800만원 제가 입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국 기부금도 6월 15일 얘는 불우 이웃 돕기 성금 1500만원 그 다음에 또 법정 기부금 9월 21일 사립대학교 장학금 5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입력 제대로 됐죠? 그 다음에 수정 눌러서 단기순이익 얼마냐면은 2억에 그 다음에 입금산입 1200 송금산입도 1200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 가서 어떻게 하냐면 제 2월 결손금은 10년까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 법인세법에 따른 2월 결손금 합계액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2,50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월 기부금 중에 지정기부금은 요 밑에 2018년 거 지정기부금 100만원 입력하면 여기 나오네요. 그쵸? 송금산입액 100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넣으시면 된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요게 입력할 수 있게끔 나온다고 했었었죠? 네.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뭐 하냐면 요거만 하면 돼요. 지정기부금이 아니라 어음기부금의 만기일, 그쵸? 얘가 200만원이 송금 불산입 되는 거죠? 조정 등록 누르셔서 직접 입력 누르시고 어음기부금 얼마냐면은 200만원이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한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부금을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빨리 살펴보면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의할 거 어음, 현금주의자에 따라서 송금 불산입한다. 현무 기부금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나오게 되면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류는 크게 여태까지 나왔던 건 이렇게 세 가지다. 유리사조 조합 기부금이 추가됐지만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 나오면 그냥 똑같이 입력해서 푸시면 되는 거고요. 안 나오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기부금은 기타 사유 유출로 송금 불산입하는 버릇을 들이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세무조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